안녕하세요.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오늘은 저희 세마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세마포를 이용한 동기화의 그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고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그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다. 문제들. 여기 우리 전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하나가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생산자는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는 그 만들어낸 물건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재고를 넣어둘 수 있는 창고가 한정되어 있는 크기냐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족족 그냥 얼마든지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이 그 확대될 수 있는 형태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건이 굳이 무한으로 저희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는 실용적이지 못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창고라고 하는 크기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경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것이 예약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예약을 하는 사람들과 예약 상태를 보기 위해서 조회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조회하는 거와 예약과의 동시에 실행했을 경우에 혼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기화해 주는 문제. 그래서 조회라고 하는 걸 리더라고 부릅니다. 리더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 그걸 라이트라고 부르면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이 그 조회하는 사람들과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법.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생각과 워낙 생각이 깊으신 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과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한참 하다 보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밥을 먹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이닝이다라고 하는 문제. 즉, 그 철학자의 식사는 문제다. 다이닝 필라소퍼 프로그램이다라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거를 물론 이걸 그 세마포라고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마포를 조금 더 개선한 다른 동기와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순수한 소프트웨어 방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 층이 있고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시간에 어떤 하드웨어 방식으로 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셀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 문제들은 어떻게 있게 해 들어갈 것인지. 첫 번째, 이 그 바운드드 버퍼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바운드드 버퍼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는 여기 생산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버퍼라고 하는 창고가 있다라죠. 그래서 생산자는 여기다 물건을 계속 갖다 놓고 소비자는 여기 있는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 N 최대 크기는 N개까지만 공간에다가 물건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일 때 이거에 대한 동기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버퍼라고 하는 거에서는
재고량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초기에는 순수하게 그 프로세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또 스레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동결할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프로듀서라고 하는 거와 컨슈머의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마포라고 하는 거를 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 그 정수값을 갖는 그 새로운 어떤 변수 형태다라고, 변수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고, 그 변수형인데 세마포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하나 증가시키든지 하나 감소시킬 적에는 다른 그냥 더하기 빼기와 같은 어떤 그 동작에 의해서 이 값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하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의 함수에 의해서만 값이 바뀐다. 또는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p라고 하는 함수로 되어 있었고 시그널은 v라고 하는 함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네덜란드어에서 그 첫 글자를 따왔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에 그 웨이트라고 하는 거에서 값이 하나 그 감소된다든지,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에서 허가권을 하나 다시 반납하는 거다. 그래서 웨이트는 허가권을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시그널은 허가권을 반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프로듀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한 동작은 계속 물건을 만들어낼 거니까 이거를 그,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해서 리핏을 쓰든지 for라고 하는 거에 무한 루프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건을 만들 건데 무슨 물건을 만들 건지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었다라고만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전에 소프트웨어 방식이 할 때도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쓰는데 이 그 세마포 변수에 대한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조금 그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먼저 이게 이제 세마포를 쓰기 위한 함수다. 그러면 이 창고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고가 비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여유 공간이 있을 때 한해서 이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세마포 변수를 empty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고쳐야 되니까, 자, 여기 공간이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 아래다 쓸게요. 넥스피라고 쓰겠습니다. 좀 넣고, 그 다음에 물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그 창고의 재고값이라든지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획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뮤텍스라고 하는 변수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창고에 갖다 놓게 된다. 그런 이제 말로 쓸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넥스피라고 하는 이 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은, 다시 말해서 우리 수레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넥스피라고 하는 물건을 갖다 놓고 그걸 줄줄줄 끌고 창고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버프라고 하는 데다. 자, 그리고 다 하고 났으면 일단 열쇠를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쇠를 반납하는 걸 뮤텍스라고 부를게요. 이게 뮤텍스는 열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하고 나면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최초에는 창고가 비었으니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었는데, 가져갔다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여기다가 창고에 물건이 차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근데 이 변수는 셈아퍼 변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듀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 그 소비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 부분을 컨슈머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 소비자도 물건을 한없이 갖다 쓰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리피트. 근데 물건을 무조건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일단 재고가 있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냐면 재고량이 있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재고를 살 수 있는 허가권을 얻어야 되겠죠. 물건을 살 수 있는 허가권.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허가권, 이거를 여기 풀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게 되면 풀이라고 하는 걸 썼었고, 여기 풀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또는 가져갈 수 있는 허가권을 얻었으면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획득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산자가 창고에다 물건을 쌓아놓는 동안에 소비자는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이걸 갖다가 뮤텍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이 변수는 얼마든지 이 사용자가 정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변수. 자, 그래서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획득했으면 일단 창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꺼내오는 걸 갖다가 remove라고 쓰면 되겠고, 어떤 물건인지 하나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냐면 버퍼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가져와서 어디다 냐면, 그래서 내 술에 맥스 C 바구니, 장바구니에다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고 문을 닫고 열쇠를 반납해야죠. 반납하는 게 시그널이다. 그래서 텍스라고 하는 이 열쇠를 반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 하나 꺼내 갔으니까, 만약에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찼었다라고 했는데 하나 꺼내 갔으면 여유 공간이 한 개 생기죠. 그러면 생산자는 최소한 물건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물건을 하나 쌓아놓으시오라고 하는 empty라고 하는 자, 여기 empty라고 하는 거고 empty가 이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동기화가 필요 없죠. 갖다 그냥 소비하면 되는 거니까 컨슈. 가져온 아이템을 가져온 걸 소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갖다 무한히 돌아가면 되니까 false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거 가로. 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empty라고 하는 세마포 변수와 그 다음에 full이라고 하는 세마포 변수가 서로 간에 좀 다른 반대 변환적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뮤텍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뭐냐면 열쇠다. 이제. 이것도 열쇠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뮤텍스라고 하는 건 열쇠를 쓰고 나면 반납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써드리긴 하겠지만 이 세마포 변수에서 사용된 세마포 변수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empty라고 하는 변수를 썼죠.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는 변수를 썼고 muteks라고 하는 변수를 썼죠. 여기 초기 값들이 있는데 변수 초기 값. 이 empty라고 하는 변수는 공간이 여유 공간에 해당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재고를 넣어둘 수 있는 창고, 재고 가능한 저장 가능 공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 저장 가능한 공간이 최초에 몇 개가 있냐면 n개에 해당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ull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재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지금 이 시작했을 적에는 만들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0이라고 하면 되겠죠. 뮤텍스라고 하는 거는 창고에 들어가는 또는 버퍼라고 하는 창고에 들어가는 뭐 장 열쇠라고 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열쇠가 아예 어딘가에 이제 그 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열쇠는 한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은 형태로서 이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만약에 C 언어로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작던 거하고는 달리 돼야 되겠죠. 그리고 empty, full, mutex와 같은 이와 같은 거는 실제 이그 형태가 좀 다른 변수 형태하고 달리 이제 그 초기화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쓴 것처럼 empty equal n 그다음에 full equal 0, mutex equal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C 언어보다는 원래 실습상으로는 자바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시간에 요거와 관련된 거를 자바 형태로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 이 그 대표적인 고전적인 문제 중에 그 가장 단순한 문제인데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의 또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그 읽기와 쓰기 문제라고 하는 걸로 번역돼서 나와요. 그래서 reader and writer program.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다시 말해서 조회하는 거와 그렇게 그 예약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읽기와 이 쓰기 문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당연히 알겠지만 그 읽기라고 하는 건 조회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두 명, 개 이상 그 리더들이 있다. 리더가 이 시에 그 공유 자료를 갖다가 접근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no problem이다. 근데 만약에 적어도 한 명의 그 라이터, 다른 그 리더 또는 라이터들이 시에 그 공유자를 갖다가 접근한다.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기화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동기화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혼동이 발생하죠. 혼동 발생. 따라서 이제 그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라이터들에 대해서 라이터들은 이 그 공유 자료에 대한 배타적 동작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라이터가 하면에도 있는 경우는 배타적 동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발생하는 게 뭐냐면, 조회를 여러 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약을 한두 명이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첫 번째가
그 조회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할 것인지 예약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우선순위는 조회가 우선이냐, 조회 우선 또는 그 예약이 우선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낸다면 조회가 그 예약보다 더 우선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회보다는 예약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수가 있다 했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걸로 보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리더하고 라이터들이 있을 경우에 리더들이 우선순위가 계속 들어오면 조회를 계속 먼저 하는데, 조회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어떤 예약 시스템이었다라고, 항공기 예약 시스템이었다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한없이 이제 그 조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한 명이라도 조회한다라고 한다면 예약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하질 못하고 뒤로 밀리는 순서가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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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실행을 못하고 또 기회를 놓치고 또 기회를 놓치죠. 만약 이게 밥 먹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나보다 이 직위가 아래에 있는 사람 또는 동기인 사람이 왔을 때만 밥을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가정하면 뭐 앞에 계속 사람들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밥을 못 먹게 되죠.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계속 밀리고 밀려서 순서가 밀려서 라이터들의 어떤 아사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라이터들에 대한 동작이 기회를 차지하지 못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보게 되면 라이터가 예약이 훨씬 우선이 된다라면 조회가 안 되겠죠. 조회가 밀리고 밀려서 이번에는 이 조회를 하는 리더들의 아사 상태가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둘 다 아사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정할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수정해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밑줄 근 이 라이터가 우선이 되는, 예약이 우선이 되는 거는 이 찾으면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우리 구글 가지고 검색하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리더가 조회가 더 우선순위 됐을 때는 동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라이터 예약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길지만 여기서 프로그램 작성해 드리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어떻게 동기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두 개에 해당되는 두 종류의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겠죠. 하나는 리더라고 하는 프로세서, 또 하나는 라이트라고 하는 프로세서, 또는 리더라고 하는 그 스레드, 그 다음에 라이트라고 하는 스레드.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변수 선언을 보게 되면 이 uText라고 하는 조금 전에 그 창고에 들어가는 열쇠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열쇠 부분에 해당되는
변수 뮤텍스라고 하는 세마포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선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가 뮤텍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뭐가 필요하냐면 세마포 변수 중에는 SEM이라고 해서 라이터가 세마포를 획득하는. 그래서 라이터가 이제 그 공유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라이터들끼리, 다시 말해서 예약하는 것들끼리 할 수 있게, 그래서 예약자 한 명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세마포 변수 쓰자. 근데 또 뭐냐면 리더가 이 조회하는 경우는 뭐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죠. 조회 수는 뭐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의 리더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 카운트라고 하는 조회해주는 이 프로세스들 또는 스레드들이 몇 개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그 초기 값들은 어떻게 되느냐. 값은 1로 정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회해주는 수기 때문에 조회사는 초기 값은 최초에는 이 조회해주는 게 없겠죠. 따라서 0으로 이렇게 써주게 하자.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리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보죠. 리더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걸 보도록 하고, 리더가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여기 뭐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원은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자, 아까는 리피문을 썼었는데 이제 이 for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C 언어처럼.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 리더들도 조회를 할 거니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조회를 하는지에 대한 그 리더 카운터라고 하는 거를 잘 저희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몇 명이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제서야 예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 이그 조회 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조회 수에 해당되는 공유 접근 자료를 하기 위해서 열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뮤텍스라고 하는 걸로 써보죠. 뮤철 익스클루전에 그 단어를 따와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는 조회해주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하나씩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카운트 갖다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리드 카운트가 1 또는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리드 카운트가 1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1이란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라이팅이 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예약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WSEM이라고는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썼던 이 셈아퍼 변수값이 초기값이 1이었는데 강제로 0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예약이 지금 불가능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카운트 값이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그 열쇠를 갖다가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 요 웨이트하고 시그널하고 요 사이에다가 이와 같이 리드 카운트 값 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리딩을 조회해 주는 거죠. 조회 작업. 이 조회 작업해 주는데 이 조회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화가 필요 없겠죠. 이 전혀 문제 없이 그냥 각자 저희 검색해 볼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검색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저희 더 이상 검색하지 않은 거니까 검색하는 그 사람 수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려면 이 빼는 수에
동계를 맞춰줘 가지고 빼는 조회하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확한 카운트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앞에 또는 뒤쪽에 앞과 뒤에 저희 NT 부분하고 exit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조정해 줘야 되겠죠. 동기화 들어가기 위한 거. 제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이 조작 작업 해준다. 따라서 다시 이 창고의 열쇠를 뮤텍스라고 하는 열쇠를 얻어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드 카운트는 조회가 끝났으니까 하나 감소되겠다. 감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리드 카운트가 0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는 이 예약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예약이 가능한 걸 알려주려면 예약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권을 풀어주는데 예약 가능한 허가권은 WSEM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예약 가능한 허가권을 뺏어 버렸는데 이는 예약 가능한 허가권을 다시 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주는 거는 여기에 허가권을 얻기 위한 뮤텍스라고 하는 걸 썼으니까 이제는 반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납해 주는 시그널 텍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세마포 변수에서 반납을 해주는 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or loop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해서 이 리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같이 시그널. 자, 이때 이 카운트 값이 1인 경우와 카운트 값이 0인 경우를 해야지 이거 카운트 값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계속 WSEM이라고 하는 값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3으로 계속 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처럼 카운트 값이 0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1 이상인 걸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1이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리더에 대한 거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라이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라이터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라이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약 허가권을 획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예약을 할 거기 때문에 예약 획득할 수 있는 획득권을 얻으면 되겠다. 그래서 예약 획득권은 WSEM이라고 하는 걸로 허가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권을 얻었으면 뭐 하냐면 예약을 하면 되는 거죠. 예약 동작을 하면 되는 거고 다 하고 났으면 허가권을 반납하면 되는 거죠. 예약 허가권은 WSEM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가 바로 뭐냐면 라이터라고 하는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리드하고 라이터가 병렬로 동작하기 위해서 만약에 C 언어와 같은 데서 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병렬로 동작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C 언어에서는 병렬 처리해주는 부분이 없는데 두 개가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파비긴이라고 하는 거에서 실행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분가로 안에 들어간 것들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터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해서 서로 간에 병렬 처리된 동작하는
프로세스 스레드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비긴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이 가능하는 형태에서 여기에 이제 그 유저들이 일단 우선순위를 더 높였을 때, 우선순위를 더 줬을 때, 절 처리하면서 동기화를 이뤄줄 수 있는 각 시스템에 대한 거를 한번 일단 가장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라이터라고 하는 예약하는 거가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였을 때 동작하는 건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때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리드 카운트 뿐만 아니라 라이트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카운트들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조회해 주는 것보다는 예약이 우선이니까 예약을 하려고 하는 그 경우가 더 늘어났다. 그럼 예약을 대기한 것 중에서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카운트들을 계속 증가시켜 줘야 되겠고, 그러다가 라이트 카운트가 0이 되면 그제서야 조회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리드 카운트라만 썼던 거를 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이 라이터 쪽에도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 세 번째 문제는 Dining Philosophers Problem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라고.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철학자들이 원탁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0번 철학자라고 하고 0번 철학자 앞에 접시가 있어요. 스파게티라고 해도 되겠고 뭐 라면이라고 해도 되겠고 1번 철학자가 여기 앉아 있고 2번 철학자가 앉아 있고 3번 철학자 그다음에 4번 철학자 이렇게 철학자들이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이 철학자들이 뭐를 공유하고 있냐면 조금 더 이 철학자들 사이에 그런 포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그런 포크가 있고 이 포크들이 이 그 0번 철학자의 경우는 오른쪽과 왼쪽, 이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 근데 이 포크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 포크는 이 서로 간의 공유 자료예요. 그래서 혼자 독점적으로 주지를 못하고 포크가 개수가 모자라서 0번하고 4번이 같이 쓰는 공유가 된다. 보고 포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갈색으로 트신 이 포크는 0번 철학자도 쓸 수 있지만 1번 철학자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그 5명의 철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다시 말해서 홀수명의 철학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가 5명의 철학자가 하는 일이 사색 생각하는 거와 생각과 그 다음에 먹기 작업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5명의 철학자가 생각하는 동안하고 밥 먹는 건데 서로 간에 철학자가 그 서로 그 대화는 없어요. 서로 대화 나누는 건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까 공유하는 게 포크죠.
그러면 내가 좀 포크 좀 쓸 테니까 너가 좀 양보 좀 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이라든지 말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철학자들은 가장 가까운 이 그 식사 시에는 가장 가까운 포크만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영번 철학자는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그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그 포크 하나하고 그다음에 갈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포크만 쓸 수 있는 거지. 저기 그 대각선에 있는 또는 제 자기를 마주 보는 2번 철학자 주변에 있는 포크를 갖다 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딱 자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배가 고프면 그냥 손가락으로도 먹겠지만 여기서는 이 시장하게 되면 철학자 시장하게 되면 이 식사 시에는 뜻이 두 개의 포크를 쓰게 된다. 두 개의 포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포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그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그 이제 반납하는 거죠. 포크를 갖다 내려놓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하나씩의 포크만 쓸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의 포크를 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의 포크를 탁 잡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하나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걸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 포크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 포크를 잡게 돼 있는 이런 순서대로 동작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요거를 이 다이닝 필라소퍼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와 그 다음에 그다음 시작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아까처럼 보니까 공유 자료가 있었죠. 공유 자료가 뭐였었냐면 포크였어요. 그래서 세마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그 공유 자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포크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이 몇 개의 포크가 있었냐 하면 5명의 철학자가 있고 이 그 5개의 해당에 대한 이 포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같이 이 다섯개에 해당되는 포크에 대한 걸 가지고 세마포 변수를 이와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 포크들이 다 아래 식탁에 내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필라소퍼들이 서로 간에 그 생각과 그 다음에 먹는 걸 갖다 반복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하나를 필라소퍼라고 하고 필라소퍼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그 0번 필라소퍼, 1번 필라소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번호를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번호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필라소퍼에 해당되는 번호를 매개 변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하고 먹는 거죠. 생각할 적에는 서로 간에 이 그 공유할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을 때만 한해서 포크라고 하는 공유 자료가 필요하다. 또 만약에 이 자기 번호와 똑같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수학자들이 0번, 그다음에 1번, 2번, 2번, 4번 철학자 있고 저 각각의 앞에 접시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크가 이렇게 있다고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됐다 그랬죠. 이 포크를 0번 포크, 1번 포크, 2번 포크, 3번 포크, 4번 포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0번에 해당되는 철학자는 0번 철학자는 0번 포크하고 1번 포크가 필요하죠. 근데 4번 철학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4번 철학자의 경우는 0번 포크하고 자기 번호하고 똑같은 게 하나 필요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 이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0, 1, 3, 4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의 포크 번호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답을 찾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0번 철학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거 먼저 하나 잡고 오른쪽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 자기보다 번호가 하나 더 큰 걸 잡는다. 자, 4번 철학자에 보게 되면 4번 철학자는 이같이 자기 번호하고 똑같은 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번호보다 하나 더 큰 걸 하려고 보니까 5번이 없죠. 그러니까 0번으로 대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 같은 과정에서 보려면 먼저 이 포크를 하나씩만 잡을 거니까 자기 번호하고 똑같은 포크를 잡자. 그래서 I번 철학자는 I번 포크에 해당되는 걸 먼저 획득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어야지만 먹을 수 있겠죠. 또 오른쪽에 해당되는 포크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해당되는 포크를 잡으려고 그래요. 왼쪽에 해당되는 포크는 자기 번호보다 하나 더 큰 거죠. 그래서 0번 포크는 1번, 1번 포크는 2번, 그 다음에 2번 철학자는 3번, 3번 철학자는 4번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4번 철학자는 5번이래야 되는데 5번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뭐 하냐면 모드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산출하면 다시 0이라고 하는 걸로 환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철학자 수대로 나눠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두 개의 포크를 얻었으니까 이번엔 뭐냐면 식사하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공유하기 위한 부분인데 만약에 서로 간의 포크가 여러 몇 개를 다 얻었다면 0번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포크를 1번하고 0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포크들은 사용이 가능하니까 3번이 같이 0번하고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병렬로 동작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 생각하면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네 라고 하고 포크를 내려놔야 되겠죠. 그 포크 내려놓는 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에서 입답해 준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내려놓자. 왼쪽에 있는 건 I 플러스 1이라는 거다가 전체 철학자의 수에 대한 걸로 포크에 나는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뭐 하냐 하면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각은 자유롭게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게 없죠. 따라서 생각하는 thinking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동기화가 필요 없는 부분. 저번 때 보게 되면 remainder section이라고 하는 부분. 이 for loop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렇게 닫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필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같이 이 함수 부분을 닫아주면 되겠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5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이 병렬로 동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초기값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세마포 변수 초기값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5개의 프로세스가 병렬로 동작해야 되는데 이 병렬로 동작해주는 그 언어가 일반적인 C 언어에는 없는데 이 확장된 C 언어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런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필라소퍼에 해당되는 필러 어? 필러 0번이 동작해야 되고 필러 1번 그 다음에 필러소퍼 2번 필러소퍼 4번 4번에 해당되는 5개의 철학자들이 병렬로 동작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세마포 변수에 대한 초기값, 초기화 작업과 그 다음에 이 병렬 처리되는 병렬 동작하기 위한 이 선언 부분 이렇게 해서 이 그 5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데 철학자를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죠. 5개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5개가 알아서 저희 동작하는 그런 경우에면 이런 경우에 그 몇 개까지는 같이 동작하고 어떤 거는 동결해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철학자가 아니라 카메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저희 기계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컨베어 시스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기계가 이 뭔가 동작해주는 자료가 있을 적에는 이 오른쪽 왼쪽에 자료를 얻고 그 다음에 전달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저희 다른 기계가 동작하고 그런 식의 것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한 하나의 예를 이 바이닝 필라서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닝 필라소퍼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게 되면 0번 철학자,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철학자가 이렇게 접시들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포크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포크들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만약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포크들을 동시에 이 다 잡았다라고 하죠. 문제점 중에 하나가 5명의 철학자가 그들이 동시에 이 오른쪽 포크를 잡은 경우 오른쪽 포크를 잡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0번 철학자가 이거를 탁 잡았고 그 다음에 1번 철학자가 이걸 잡았고 2번 철학자가 이걸 잡았고 3번 철학자도 이걸 잡았고 4번 철학자도 다 오른쪽 걸 딱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포크가 없죠.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왼쪽 포크가 없어요. 왼쪽 포크가 없으니까 아 이거 없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잡았던 걸 내려놓냐면 절대 안 내려놓아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게 되면 5명이 다 오른쪽을 잡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5명이 다 쫄쫄쫄쫄 굶겠죠. 그래서 이 5명이 다 굶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이 5명의 그 아사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프로세스 실제 상황에 하드웨어 장치들이 기계들이 동작한다라면 5개급 이 장치들이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그냥 이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네,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이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알겠죠? 이 해결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5명의 철학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탁자에 4명만 최대 4명까지만 앉도록 하자.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그 오른쪽 잡고 왼쪽 잡는 그런 포크의 순서가 있는데 2개의 포크가 사용 가능해야지만 식사를 하도록 하자. 도록 수정하자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짝수하고 홀수번 철학자가 있으니까 짝수번 철학자는 왼쪽 잡고 오른쪽, 홀수번 철학자는 오른쪽 잡고 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뭐냐면 락스텝 패션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짝수번 철학자는 이 그 왼쪽에 왼쪽 잡고 왼쪽 포크 먼저. 그다음에 홀수번 철학자는 오른쪽 포크 먼저. 자, 이런 순서대로 하면 서로 간에 엉킬 가능성이 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이 그 동기화 문제를 아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그 다이닝 필라소퍼 프로그램에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을 세마포로 풀 때는 이렇게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구체적으로 동작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저 자바 언어에 가지고 동기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그 수업 아침 9시 반에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